신통한 점괘 한번 읽어볼까요? 신통한 점괘.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서방이 살고 있었어. 김서방은 너무나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 어머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이들이 날마다 밥 타령을 했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톨도 없었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없었지. 김서방은 날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푹푹 쉬었어. 보다 못한 김서방의 아내는 며칠 밤을 새가며 배를 짰어. 그리고 김서방에게 주며 말했지. 여보, 장에 가서 이걸 팔아 먹을 것을 사오세요. 김서방은 배를 둘러매고 불이 나게 장으로 갔어. 이 배를 팔아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여야지. 김서방의 발걸음은 나는 것처럼 가벼웠고 입은 저절로 벙글벙글 벌어졌단다. 장에는 벌써 장사꾼들이 많이 모였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배장수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 잘됐다. 배가 금세 팔리겠구나. 김서방은 신이 났지.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배를 요리조리 만져봤어. 그러고는 큰 돈을 주고 배를 몽땅 사가지 뭐야. 김서방은 입이 벌쭉벌쭉 벌어졌지. 김서방은 돈을 들고 부랴부랴 장을 떠났어. 그런데 몇 걸음 갔을 때 구걸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지. 제발 한 푼만 도와줍시오. 마음씨 착한 김서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나보다 더 불쌍한 할아버지로구나. 김서방은 글쎄 배 판 돈을 몽땅 할아버지에게 내주고 말았단다. 아이고, 정말 고맙소.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보답을 하리다. 내가 젊은이를 위해 점을 쳐주겠소.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점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 내 점괘는 3가지라오. 위험하면 가지 마라. 무서우면 춤을 추어라. 반가워하면 설설 기어라. 그거 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길을 나섰어. 하지만 돈 한 푼 없이 집에 가려니 눈앞이 캄캄했지. 아내가 많이 실망할 텐데 어쩌지? 에이,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뭐. 김서방은 계속해서 터덜터덜 걸었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다리도 아팠지. 김서방은 한참을 걷다가 큰 강에 도착했어. 마침 강가에 나룻배가 있길래 얼른 올라탔지.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꾸역꾸역 타는 거야.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해 보였어. 참, 할아버지가 위험하거든 가지 말라고 했지. 김서방은 허둥지둥 배에서 내렸단다. 김서방은 강가에 서서 나룻배를 지켜봤어. 그런데 배가 강 한가운데로 갔을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배가 뒤집혀지고 말았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배에 탔던 사람들은 허우적대며 소리를 질렀지. 하지만 누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건져줄 수 있겠어? 결국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단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김서방은 또다시 길을 걸었어.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산에 올라갔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지 뭐야. 큰일 났군. 꼼짝없이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네. 김서방은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런데 마침 저만치 굴 하나가 보였어. 반가운 마음에 김서방은 서둘러 굴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런데 굴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허연 것들이 뒹굴고 있었어. 이게 뭐지? 허연 것들을 주워다보던 김서방은 뒤로 넘어졌어. 그게 죄다 해골이었거든. 그때 굴 안쪽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더니 온몸에 해골을 주렁주렁 매단 괴물 하나가 걸어오는 거야. 아유, 이제 난 죽었구나. 김서방은 너무나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 그때 김서방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 맞아, 무서우면 춤을 추라고 했지? 김서방은 덩시덩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김서방이 자꾸자꾸 춤을 출수록 남사만 하던 괴물의 몽둥이가 점점 줄어들어 보통 사람처럼 된 거야. 어느새 눈앞에는 멀쩡한 젊은이가 서 있었지. 젊은이는 웃으며 김서방에게 말했어. 저는 원래 하늘나라 궁전을 지키던 문지기였지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지어 괴물이 되었답니다. 옥황상제님께서는 저를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대로 되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동안 이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보자마자 기절하여 죽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덕분에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았군요. 제가 은혜를 갚고 싶으니 소원은 있으면 말해보세요. 김서방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했어. 그동안 몹시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오. 그렇다면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말을 마친 젊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어. 그거 참 신기한 일도 다 했네. 김서방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단다. 어디 속눈산 치고 한번 가볼까? 그날 밤 굴 속에서 잠을 잔 김서방은 날이 밝자마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라고 했지? 김서방은 젊은이가 말한 바위를 쉽게 찾았어. 그리고는 조심조심 바위 아래를 살펴보았지. 그런데 바위 아래에 사람 팔뚝만한 삼삼이 몇십 뿌리나 있는 게 아니겠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제 난 부자다, 부자야. 이걸 팔아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짓고 아이들에게 밥도 배불리 먹여야지. 김서방은 한참 동안 덩실덩실 춤을 춘 다음 산삼을 모두 캐어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어. 목이 빠지게 김서방을 기다리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뛰어나왔어.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소. 반갑게 아내를 얼싸 안으려던 김서방은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
참 반가워하면 설설 기라고 했겠다. 김서방은 넙죽 엎드려 기기 시작했지. 그런데 김서방은 설설 기다가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단다. 거기 누구냐? 놀라서 소리를 치자 도둑 하나가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야. 도둑이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들킨 거였지. 허허, 하마터면 도둑한테 죽을 뻔했구나. 참 신통한 점괘로군. 할아버지의 3마디 점괘 덕분에 큰 돈도 벌고 목숨까지 건진 것이었지. 김서방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통한 점괘 이야기를 해주었어. 아버지,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네? 아이들은 심심할 때마다 자꾸자꾸 졸라댔지. 그때마다 김서방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내가 장에서 불쌍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김서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북적북적 모여들 정도였단다. 끝. 재밌게 읽었나요?